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상징인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북 구미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제명이가 남이가!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듯이 자신은 전국의 재생에너지망을 구축하겠다는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와 경북, 울산 등을 돌며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보수를 참칭하는 반동 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맹목적으로 정당을 지지하지 말고 신상 후보를 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보수를 참칭하는 반동 세력이에요. 상식적인 보수적인 세력이 진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 백묘론도 꺼냈습니다. 제 신발에도 빨간색 들어있지 않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하얀 고양이면 어떻고. 실용주의 외교관을 설명할 때는 굴종 외교 논란이 일었던 본인 발언을 일부러 거론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틀린 말 했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전에도 영남권을 방문한 이 후보가 험지인 대구 경북을 먼저 공략한 것은 지난 대선 당시 20% 초반에 머물렀던 득표율을 3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을 불출석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청사로 나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들이 모두 연기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세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수차례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모든 제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을 상대로는 협상을 희망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최대의 압박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첫 중동 순방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투자 포럼을 찾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는 이미 취했다며 시리아도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ut now it's their time to shine. It's their time to shine. So I say good luck, Syria. Show us something very special.
내전 당시인 지난 2012년 미국과 단교했던 시리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과 관계를 구축해 나갈 준비가 돼 있고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평화협정을 이루고 시리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며 한껏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한 광물 협정을 제안했다는 더 타임스의 보도도 나오는 등 양측의 거래와 관련한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협상 제안과 함께 압박을 동시에 가했습니다. 영원한 적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협상을 희망하지만 만약 거부하면 최대 압박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자신은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ut if Iran's leadership rejects this olive branch and continues to attack their neighbors, then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inflict massive maximum pressur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동 가자지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단 문제도 언급하며 중재자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만나자고 역제안한 것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합류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도 회담에 대비해 이스탄불로 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건이 맞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탄불을 전격 방문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은 현지 시간 1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의 병원을 공습해 최소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건물과 장비들이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한 병원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최소 9발의 폭탄을 병원에 투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amaging at least 3 rooms in one of the operating departments and killing 2 people and injuring another 12 patients. 병원 사망자 중에는 지난 공습으로 다쳐 치료 중이던 언론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청은 이 공습으로 병원과 그 주변에서 모두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 지하에 마련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휘 통제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번 공습이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함마드 시나르를 노린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함마드 시나르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중재국 카타르에서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인질 대응 특사 애덤 볼로도 이날 카타르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에 참여하면서도 가자지구에서 군사행동을 지속하며 하마스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부상당한 군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시적인 휴전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전력 공세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